낙상 먹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이곳은 일단 힌트 드릴게요. 서고 걸을 때 가장 중요한 1순위 근육. 힌트 두 번째는요. 상하체를 연결하는 우리 몸의 중심이자 생명축입니다. 마지막 힌트는 고관절, 골절의 치명상을 막아주는 에어백. 에어백? 에어백. 정답. 우리 몸에 에어백. 에어백. 누구에게나 다 있다. 특히 나한테 많다. 뱃살. 에어백이 여기 설마 아닐까요? 교수님이 뱃살찌라고 하시겠어요? 교수님 뱃살은 아니죠? 뱃살. 정답은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예, 엉덩이에 있는 근육은 상체를 고정시켜주고 안정화시키는과 동시에 하체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전부 다 효율적으로 근육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걷거나 이럴 때 엉덩이 근육은 늘 활성화되고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은 상체를 지탱해 줄 뿐 아니라 그래서 상체를 지탱한 상태에서 하체와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하체의 근육들이 전부 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육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근육을 많이 훈련시키고 하는 것은 낙상 예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예, 많이 다급하셨나 봐요. 네, 아주 김혜진 씨. 급한 게 예. 그렇다면 그 엉덩이가요. 아주 그 에어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길 가다가 엉덩이가 빵빵한 사람들은 아주 튼튼한 에어백을 갖고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럼요. 네. 실제 어르신들 넘어지는 거 동영상 보면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꽈당 하고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다가 이렇게 아이고 하고 살짝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골절이 오냐면요. 어르신들은 이제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해가지고 이 충격을 조금만 줄여줘도 골절이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엉덩이 근육 이제 이 고관절 주위에 있는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놓게 되면은 저 약간의 이 충격 흡수만 가지고도 골절이 안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연 에어백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자기 엉덩이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다치는 것을 보호해주는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하는 엉덩이 이제 효과적으로 단련시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비 트레이너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강혜비 트레이너님과 함께 강혜비,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한번 할 법도 한데 자꾸 운동은 나만 제가 오늘 시키네요. 너무 고생시키네요. 네, 어떤 운동 해볼까요? 네, 엉덩이 운동을 해볼 건데요.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의자 옆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안전하게. 의자 놓고.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의자 옆에 있는 다리 반대쪽 무릎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네. 요렇게요? 네, 요렇게. 맞아요. 배랑 허벅지랑 만난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여서 인사하실 건데 반대 다리는 그대로 피지 않고 계속 구부려 놓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 90도로. 네, 맞아요. 다시 올라오고 다시 한 번만 가고.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자, 우리 그러면은 반복해서 한번 안녕하세요. 5번 정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하나, 일어나시고. 안녕하세요. 자, 둘. 맞아요. 다시 일어나시고.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동 되네요, 이거. 힘들어요. 자, 네. 오. 자, 마지막 한 번 더. 5. 잘하셨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요쪽. 네, 요쪽은 이제 반대쪽. 이렇게 네. 지지해가지고. 네. 근데 예. 같이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갈까요, 네, 이쪽으로? 맞아요. 네, 자. 조금 옮겨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예.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서볼게요. 예. 네, 같이 한번 내려갈게요. 자, 한쪽 다리 들어주시고. 네. 자, 반대쪽. 자. 자, 인사. 하나. 네. 반대쪽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사. 둘. 셋. 약간 로봇가 된 듯하게. 맞아요. 이렇게. 넷. 자, 마지막 5. 엉덩이 힘이 짱짱하게 들어오는데 네. 이게 버티는 엉덩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고 있는 엉덩이에도 힘이 많이 들어오네요. 맞아요. 선생님. 고관절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키는 그럴 때 엉덩이가 작용을 해요. 예. 종아리 안쪽도. 네. 자, 하나만 더 배워볼까요? 네, 예.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의자 옆에 똑같이 쓰실 거예요. 똑같이. 네. 자, 이번에 의자 옆에 있는 다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의자 옆에 있는 다리를 들어서 요렇게. 네, 무릎을 열어서 옆에다가 의자 있는 데에다가 두실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네.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맞아요. 골반을 네. 열어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들어서 제자리로 올게요. 네. 네, 한번 다시 이거 내려놓으시고. 좋네요, 이거.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옆으로. 열어주고. 네, 안 의자 쓰고. 내려주시고. 시원해요. 오, 맞아요. 이 부분이 되게 당기는 것 여기가. 같아요. 선생님. 네, 이 맞아요. 부분이. 그리고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실게요. 네. 자, 다시 돌아오고. 네.
자, 우리 5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자, 들어서 시작. 옆으로 하나, 내렸다가 다시 돌아오기. 하나. 셋. 둘. 자, 이제 둘. 내려놓고 다시 올리셔서 옆으로. 이게 셋. 내전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가 내전근. 굉장히 아니 당기고 운동할 때 보면 엉덩이도 반대쪽으로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네,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실 거고요. 저희 우리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아이고. 자, 반대쪽까지 하고 저희 반대쪽으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자, 오른쪽으로 하나. 들어서 다시 내려놨다가 돌아오시고 이때 엉덩이를 벌리게 되면은 바깥 돌림이라고 해서 우리 엉덩이 근육이 같이 또 쓰여요. 자, 이제 4번 근데 땀이 뻘뻘 내려놨다가 난다, 진짜. 다시 돌아오고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만 더. 5 하고 다시 돌아오기. 잘하시는데요. 정말 여기 엉덩이 바깥쪽으로 힘이 짱짱하게 들어가서 너무 잘하셨어요. 꾸준히 엉덩이가 해보면 더 너무- 업돼 보여요. 아, 진짜요? 기분도 업되고 참 좋네요.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엉덩이뿐만 아니라 골반, 고관절까지 다 단련시켜주는 운동이라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운동을 하면 매일 하면 좋겠지만 또 일상생활에서도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엉덩이 근육 단련법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 네, 뭐 이게 제가 계단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계단 내려가는 거는 사실 무릎에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요.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단련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요, 이렇게 뭐 집 아파트나 어디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버튼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요. 네. 올라갈 때는 버튼이 없으니까 걸어 올라가야 되겠죠. 지하철에서도 요새 에스컬레이터 많은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 사용하세요. 바쁘면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일상생활 동작에서 계단만 꾸준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엉덩이 근육 많이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 그러면은 요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핸드폰 알람 울렸을 때 바로 끄지 마시고요. 핸드폰 알람 울리게 되면 이 브릿지라고 얘기하는 엉덩이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저거요? 저렇게까지 높이 올리실 필요는 저 없지만은 너무 어려운데. 저렇게 그렇게 어려운 운동 아닙니다. 어르신들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저렇게 올린 상태로 10초씩 딱 2번만 하게 되면 잠 다 깹니다. 맞아요. 잠도 잠을 깰 깨고 것 같아요. 엉덩이 근육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니까 아침에는 꼭 저걸로 아침 일어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요. 잠도 깨우고 엉덩이도 깨우고 아침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시고 엉덩이에 이어서 다음으로 낙상 예방에 중요한 신체 부위 퀴즈로 풀어봅니다. 자, 힌트. 앉았다 일어날 때 가장 많은 힘을 내는 곳이에요. 두 번째. 이곳이 약화되면 두 발로 걷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야 할 든든한 연근 근육이 집중된 이곳. 연금. 연금.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야, 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힘을 내잖아요. 힘을 내는. 네. 그렇기 때문에 입. 어머나. 입으로. 정답이죠. 저는 입보다는 좀 하체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로 접근하셨다.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중요하죠. 역시. 이 네, 허벅지는 뭐 무릎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무릎 관절도 지날 뿐만 아니라 고관절 그리고 골반을 움직이는 이 2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근육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붙어 있는 위치가 골반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2가지 동작들을 2 관절에서의 동작들을 전부 다 발생시키고 이 근육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뭐 다리 많이 걷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 후들후들거린다는 것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약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 지금 그림 나와 있듯이 후들거리게 되면 계속 관절면이 마찰이 생겨서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들거리를 막기 위해서도 허벅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은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낙상과 그리고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허벅지 근육 단련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엔 노건우 트레이너님 앞으로 보시고 저는 너무 땀이 많이 나서 이슬기 아나운서가 배워보세요. 나가요. 예, 좋아요. 허벅지 한번 단련해 보시죠. 예. 자, 이번에 허벅지 운동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존의 허벅지 운동보다는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재미나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폼롤러나 또는 이제 좀 지탱할 수 있는 물건이 좀 있으면 우산도 좋습니다. 괜찮겠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우산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쭉 뻗어주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발끝을 끝까지 당겨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허벅지에 꽉 힘을 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엔 옆으로 쭉 밀어주세요. 오. 다음 이때도 발끝을 당겨주셔야 돼요. 발끝을. 그렇죠? 그 다음엔 뒤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발끝은 당기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뒤로 말고. 뒤로 말고 앞으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발가락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네, 맞아요. 발등이 발가락을 중간을 좀 세워주셔야 향하게. 돼요. 네. 한 번 더 앞으로 쭉 뻗어서. 쭉. 네. 그다음에 옆으로 쭉. 그렇죠. 마지막으로 뒤쪽으로 쫙. 쭉. 네, 대부분이 무릎이 상당히 많이 뻣뻣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단 오르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계단 오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준비 동작으로 쫙쫙 뻗으면서 해주시면 무릎도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준비 동작이 되고요. 자, 다음 이번에는 체중을 실질적으로 실어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앞에 여기 폼롤러가 있죠. 네.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앉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발끝, 네. 무릎, 골반 쪽. 네. 네. 이쪽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일직선이. 그렇죠. 대부분 분명히 이렇게 엉덩이가 옆으로 빠져요. 빠진 거예요? 네, 엉덩이 옆으로 완전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네. 이게 빠지지 않게 이 일직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하나 일어났다가 네. 다시 천천히 앉아주는 겁니다. 자, 지금 슬기하는. 네, 슬기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뒤쪽으로 체중이 실려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오셔야 되고 네. 좀 더 앞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허벅지에 체중이 딱 전달이 돼야 됩니다. 오, 여기 힘이 빡 네. 들어갔어요. 그다음엔 네, 지금은 너무 엉덩이가 너무 빠졌어요. 네, 지금 상당히 좋은 애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자세를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 번만 딱 3번만 하고 끝내볼게요. 네. 자, 시작. 하나, 그대로 하나. 자세 잡은 상태에서 좋아요. 둘, 체중을 실어서 허벅지로 딱 버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숫자 빨리 세주세요. 네, 셋 마지막.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뭐. 저는 뒤에서 잠깐 따라했는데도 허벅지에 힘이 이제 빡 들어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허벅지 근섬유가 강화되는 건지 장 교수님 뭘까요? 예. 이게 우리가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은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 자극에 이제 적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적응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육은 만약에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운동에 대해 가지고 근육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힘을 내야 되겠다. 세포에서 단백질을 막 만들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근육 섬유가 두꺼워지고 더 이제 강해지게 되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이 있다고 했을 때 사두박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만 개 정도 되는 가느다란 근섬유로 구성돼 있어요. 100만 개? 네. 근데 저 100만 개의 근섬유가 우리가 일을 해라고 시켰을 때 그냥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000개, 30,000개, 150,000개 이런 식으로 제각각 움직이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일을 못 하겠죠. 네. 근데 이게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뭐 군사 훈련 하듯이 얘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일중대 움직여 그럼 일중대가 탁, 이중대 하면 이중대가 탁. 그런 식으로 꼭 근육이 커지지 않는다고 해도 똑같은 양의 근육을 가지고 훨씬 효과적으로 근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근육의 효율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